오랜만에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고 많은 분들 만나 뵈니까 저희 곳곳에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의 선택이 많은 대전 시민들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6월 3일 날 김문수 후보를 찍어주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될 것이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대전에 갔다 온다고 저희 후보께 말씀드렸더니 꼭 이 말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전 충남 권역의 CTX, 그러니까 이른바 GTX 권역별 확대를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대전 충남 권역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대전 충남의 CTX 그리고 권역별 GTX가 들어설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충남 대전 권역에 고속철도가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시민분들 많이 의심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 김문수 후보는요 늘 실력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경기도지사 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를 추진했었습니다. GTX 뉴스 통해서 들어보셨죠?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그 당시에 김문수 지사 당시에 GTX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 당시에도 과연 지하로 고속철도 뚫는 게 되겠어? 경제성이 나오겠어? 지하로 고속철도 연결하는 게 과연 현실화 되겠어?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GTX 뚫렸습니다. 뉴스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GTX가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교통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줄었다.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GTX를 저희 김문수 후보께서 대전 충남 권역에도 CTX로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던 실력으로 대전 충남 권역에서의 CTX 권역별 GTX를 저희 김문수 후보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통혁명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전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찍어주실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에요 삼성전자 평택에 유치했습니다. 파주에 LG 디스플레이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판교라고 들어보셨어요? 테크노밸리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정말 첨단 산업이 집적해 있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판교의 테크노밸리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것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김문수 후보가 추진했습니다. GTX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고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 저희가 광교 같은 신도시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믿어보시고 찍어주실만 하죠? 김문수 대통령 되면 충남 대전 권역에 대덕에 과학 클러스터 제대로 이끌고 교통혁명 제대로 이끌 거 믿음 가시죠? 근데 상대 후보도 공교롭게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지사를 같이 지냈었는데 내세웠던 업적이 뭔지 아세요? 같은 경기도지사인데 인구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경기도 도지사를 역임했었는데 상대 후보는 업적으로 내세운 게 계곡정비했다는 겁니다. 계곡정비. 그리고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 발행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누구는 삼성전자 유치하고 김문수 후보는 LG 디스플레이 유치하고 GTX 만들고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고 했는데 상대 후보는 계곡정비하고 청년 기본소득 발행했다는 게 업적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편견 없이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후보인지는 경기도지사의 업적만 보고도 저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전투표장에 꼭 가셔서 기호 2번 김문수를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소득 말했는데 상대 후보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 후보 발언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재정 확장하고 빚 내는 거 다 누구 빚입니까? 제가 36살 국회의원인데 여기 대전 시민분들 다 저랑 비슷한 또래의 자녀분들 있을 겁니다. 다 그 30대, 20대의 빚입니다. 그 나라 빚을 본인 쌈짓돈 쓰듯이 펑펑 써가지고
하겠다는 정말 단순하고 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성남시 모라토리엄 열었던 것처럼 국가도 돈 펑펑 쓰고 나중에 빚은 청년 세대가 다 떠넘기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전 시민분들께서 누가 정말 책임감 있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지, 누가 정말 이 시대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편견 없이 봐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겨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 당도 잘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많은 시민들한테 충격을 줬었고, 이건 저희가 평생 반성하고 사과하고 바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되면서 이 마음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빚이 있다 생각하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김문수 정부가 탄생하면 잘한 것은 잘했다,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 인정하고 바뀌어 나가는 솔직한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직한 정치 보고 싶으셨죠? 김문수가 그 솔직한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문수라고 뭐 다 잘하겠습니까?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더 칭찬받기 위해서 홍보하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잘 못한 것은 잘 못했다고 인정하고 바뀌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솔직한 정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 시대의 정령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가 봐주십시오. 저희는 잘못한 것을 알고 반성하고 바뀌어 가려고 몸부림도 치고 당내에서 다양한 생각들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당입니다. 상대 정당은 어떻습니까? 탄핵을 30번 발의하고 특검을 발의하고 행정부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정쟁용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최소 도의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뻔뻔하게 사과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솔직한 정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문수 후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평생 노동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정말 소외된 계층, 약자들을 위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람입니다. 저희 후보가 제가 지난주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맞춰서 봉하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했었죠. 반칙 없는 세상,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 그리고 정치 부패 없는 업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특권 없고 반칙 없고 기득권 내려놓는 세상에 동의합니다. 정치권이 거기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봉하마을에 있었는데 야당 관계자들이 특권 없고 반칙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야당 후보를 연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당 후보야말로 특권과 반칙을 누렸던 후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 본인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반칙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고, 선거 앞두고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반칙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당 후보를 연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김문수 후보가 정말 특권 없고 반칙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후보 이번에 정치개혁도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아니라 3년만 하겠다 희생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7공화국 개헌 이끌겠다고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방탄 조끼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누리고 있는 면책 특권 축소하겠다,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겠다 약속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을 하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반칙 없는 세상, 기득권 없는 세상을 김문수가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한나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시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올라와서 정치개혁 제대로 이끌었고 정말 공천개혁 혁명 이끌면서 정치판 싹 다 물갈이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치개혁을 보였던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이번에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주시면 대통령 불소추특권 내려놓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 10% 줄이겠습니다. 이것이 반칙 없고 기득권 없는 세상 김문수의 정치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저희 김문수 뽑아주시면 김문수가 정정당당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시장 보는데 시장의 상인께서 힘없고 약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정치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방금 주셨습니다. 저희 후보 되자마자 첫날 포천의 한세림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세림 마을 왜 찾았는지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약 한 15년 전쯤에 우리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세림 마을을 포천 장자마을에 만든 겁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한세림 분들을 정말 한세림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때 아직도 한세림에 대한 편견이 농후할 때 경기도 공무원들조차 한세림 분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을 때 당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찾아가서 이분들하고 하룻밤을 같이 살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한글도 몰랐던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단 이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가르치고 했던 게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약 한 15년이 돼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다시 포천의 한세림 마을을 찾았는데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날 한세림 분들이 김문수의 손을 꼭 잡으면서 평소 했던 것처럼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정치해달라. 당신이 대통령 됐을 때 대한민국의 약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글을 몰랐는데 글을 덕분에 배웠고 편지를 써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약자를 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공화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편견 없이 상대 후보와 저희 김문수 후보와 평가해 주시면 그 답이 김문수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역 곳곳에서 변화가 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달라고 합니다. 그 정답은 김문수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압도적으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대전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충청도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저희가 김문수 정부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김문수의 꿈이 김문수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김문수를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